자, 히타이트는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융합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함이랑 야벳이요. 그쵸. 함이랑 야벳이랑 융합해서 만들어졌던 왕국이고, 그, 그 민족이 자리 잡았던 주요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터키지요? 네, 그쵸. 터키 지역이었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세력을 늘려나갔죠. 그쵸. 세력을 늘려나가고, 네, 심지어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였나요? 서연아, 어느 나라를 무너뜨리기까지 했어요? 히타이트가 고대 고대 이집트? 이집트까지는 아니고 바빌로니아, 그쵸? 이집트하고는 그거 맺었고 네네, 바빌론. 맞아요. 네, 맞아요. 바빌로니아까지 무너뜨리고, 이제 큰 제국으로 막 발돋움하려고 했었는데, 재현아 왜 못했어요? 그 어디더라? 시베리아 아닌데 그 시리아. 네. 그 네. 시리아 쪽을 그 이집트가 먹었고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지금 어디 하고 예, 있어요? 고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렸잖아요, 그쵸?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바빌로니아를 통합하고 더 큰 나라로 가야 되는데 못 됐죠, 그쵸? 거기 그 해야 됐었는데 그 네, 누구지? 무슨 거기 왕이 죽어가지고 네, 맞아요. 자기들끼리 왕이 되려고 그 네, 싸우다가 싸우다가 약해졌죠, 그쵸? 자,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어제 이집트요. 예, 이집트가 비집고 들어오죠. 그 투투모세 3세 같은 사람이 그래서 시리아까지 빼앗죠, 그쵸? 그래서 히타이트는 다시 어떤 나라가 돼요? 그 터키 반도에 갇혀 있는 산악 민족 소왕국으로 다시 전락하게 되죠, 그쵸? 네. 네, 그랬는데 이 히타이트가 다시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와요? 그 아케나톤이 네, 맞아요. 아케나텐이 그 이집트 개혁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워지면서 그 혼란한 틈을 타고 다시 시리아를 빼앗죠. 그쵸? 네, 그리고 시리아를 빼앗는다는 거는 이제 세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만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둘이 싸우죠. 시리아를 놓고 싸웁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나요? 무승부요. 무승부. 예, 카데시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 평화조약 내용이 지금까지 그 보존된 고대 그 평화조약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자, 그랬던 히타이트가 갑자기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그 역사 전승이나 자료 가운데서도 히타이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았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이런 히타이트 같은 고대의 큰 왕국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왔어.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해적수. 히타이트와 이집트를 동급으로 놓고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기억나요? 네. 네,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렇게 다루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투샤가라는 나라가 발굴되고 보니까 어때요? 진짜 있었던 성경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렇게 큰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이 그 모든 학문들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었다라는 내용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히타이트는 기본적으로 호전적인 민족, 호자가 좋아할 호자고요. 전이 싸울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 애초에 네, 사이 좋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전쟁을 좋아한다. 네, 전쟁을 좋아한다. 애초에 이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세력을 넓혀가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터키 지역이 거기가 그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먹고 살 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얻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홍수 이후에 잊혀진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고 재련해내는 방법을 최초로 재발견했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 돼요. 히타이트 민족이 됩니다. 자, 지금은 건물 짓거나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다 뭐 들어가요? 철근 들어가죠. 네. 네. 네, 철근 들어가죠. 그러니까 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뭐 건축 자재로도 쓰이고 이런 하여간 그런 재료로 쓰여요. 자, 그런데 대홍수 이후로 철을 이렇게 사용했던 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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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본적으로 대홍수 이후에 이런 금속 광물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고 광산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금속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철은 구리에 비해서 녹는 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더 높겠죠. 더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속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불이요. 구리예요. 근데 구리의 단점이 뭔가요? 좀 녹슬기 쉽다. 예, 구리는 의외로 녹은 안 쓸어요. 녹은 안 쓰는데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예,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전선 같은 거 만들 때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럼 왜 좋아요? 그 전선이 이렇게 구부러지기 그쵸, 쉬워요. 꾸불꾸불 해야 되니까. 만약 전선이 철근처럼 이렇게 단단하다. 그러면은 이거 전선으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일직선으로만 쓸 수 있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구리가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금속이 전선으로 쓰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예, 이 고대 시대 때 금속의 제1 사용처는 뭐겠어요? 갑옷이나 칼, 방패. 그렇죠. 무기예요, 무기. 근데 무기가 부들부들 될까요? 안 될까요? 딱 하면 바로 휘어지겠죠. 네,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예, 돌과 같은 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돌 같은 걸로 무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만들기가 일단 뭐 깨거나 뭐 갈거나 해서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겨우 만들었네요. 근데 이렇게 한번 휘두르는데 돌칼 휘두르는데 상대방이 방패로 딱 막았어요. 그럼 깨지죠. 깨져서 그냥 못 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옛날 돌도끼나 돌 그런 거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돌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돌창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한번 던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요. 끝.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굴이라고 하는 애로 만들면 어떨까요? 구리는 또 잘 휘어지. 네, 그러니까 일단 잘 휘어지는 건 일단 배제하고 일단 그럼 금속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딱딱하니까 딱 이게 앞부서지고 딱. 그쵸. 일단 모양도 잡기가 쉽죠. 그쵸? 어때요? 녹여서 틀에다 부어서 굳히면은 그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그쵸? 돌에 비해서 만들기도 쉬워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리고 뭐 이렇게 충격이 가해졌을 때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래서 이제 금속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홍수 이후로 이제 뭐 돌이나 목재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금속을 슬슬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금속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구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흔하기도 하고 또 녹는 점도 낮아서 다른 어떤 모양으로 변형하기도 쉬웠던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잘 약하다. 네, 너무 부들부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기로 쓰기에는 조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구리에다가 무엇을 섞어준다? 주석이라고 하는 애를 섞어줍니다. 그거 영어로 틴 아니에요? 틴, 틴. 네, 틴이 맞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 나비 리드고 주석이 틴이 맞을 거예요. 네. 하여간 아연을 섞어주기도 하고 주석을 섞어주기도 하는데 대개 한 7대 3 정도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리가 7이고
주석을 3으로 해서 섞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와요? 근데 주석도 혹시 그 금속? 네, 금속에 해당할 거예요. 아, 네. 자, 그래서 두 개를 섞어주면은 뭐가 나와요? 청동? 청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청동인지 알아요? 푸른. 네, 왜냐면요. 동이 구리 동자고 풀을 청자인데 이게 이렇게 섞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그 녹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녹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녹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도록 겉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팅되는 녹을 가리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 구리와 주석을 섞어 놓은 거에 쓰는 녹이 파란색이래요. 아,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푸른 빛을 띤 그런 이제 그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그 청동기 가지고 잘 만든 거는 상당히 단단하대요, 생각보다. 아, 네,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그 사람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뚫고 지나가고, 그쵸? 뼈도 끊어내고, 그 정도로 강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또 어떻게, 이제 한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잘 쓰고 있는 거죠. 그쵸? 한동안 잘 쓰고 있는데,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민족이 이 청동의 그 단단함을 넘어서는 금속을 하나 발견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아,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저기 철이었다는 거죠. 그쵸? 아, 네, 그게 바로 철이었다는 거예요. 녹는 점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은 있지만 만들어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청동기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단단하고 그쵸?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부연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순수한 철하고 청동하고 두 개 이렇게 칼이 딱 맞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철이 있겠죠. 철이 이길 것 같죠, 그쵸? 청동이 이길 것 같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청동이 이깁니다. 순수한 철이에요, 순수한 철. 순수한 철도 단단하기는 한데 청동하고 비교하면은 오히려 떨어진대요. 아, 근데 여기서 이 철에다가 뭐 숯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흑연 같은 불순물을 약간 넣어줘서 그 다음에 그 뭐냐 식히면은 얘가 강도가 갑자기 확 올라간대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불순물을 약간 집어넣어서 철기를 만들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동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무기가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자, 얘를 갖고 청동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청동이 깨지겠죠. 네,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나오죠. 네, 청동 방패와 투구가 마치 나무 조각처럼 잘려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와, 그러니까 여기는 종이칼 들고 청동이 거의 종이칼 수준 되는 거고 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과장짱 네, 쟁강쟁강. 우리가 알고 있는 칼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누가 철로 된 창을 던졌어요. 네. 옛날에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청동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맞으면 어떻게 돼요? 투구가 막아줬겠죠. 그쵸? 네. 철로 된, 완전 단단하게. 철로 된 창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작게 돼서 여기 으아! 네, 여기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쵸? 마치 아무것도 없듯이. 네, 아, 그러니까 무기의 그런 우수성에서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어떨까요? 확 뛰어는. 네, 확 뛰어나겠죠. 이거를 또 현대로 예로 들어보면은 자, 우리 조선시대 때 활 쏘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창이랑 활 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포를. 네, 맞아요. 갑자기 근데 저쪽에서 기관총이나 대포 갖고 와서 드르륵 드르륵 하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끝나죠. 네, 이게 상대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청동이 최고의 단단함을 자랑하는 무기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도를 갖고 있는 철기로 무장한 군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산악민족이어서 그 뭐냐 전차를 그렇게 또 잘 다뤘대요. 네. 그럼 완전 최강의 민족이었겠네. 네, 얘가 갑자기 탱크 부대죠, 그렇죠?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탱크 부대가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달려오는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왕국으로 출발했는데 얘네가 점점 커지면서 잘하면은 바빌로니아까지도 무너뜨리고 거기 전체를 통일할 뻔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못했죠. 내부 분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히타이트가 어떻게 그렇게 커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뭐 문화적인 뭐 탁월성이라기보다는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우수성에서 나왔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투를 좋아하는 산악민족이어서 네, 기본적인 전쟁도 잘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일어서서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져요? 전쟁을 좋아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네, 서로 싸우면서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네, 갑자기 난데없이 그 찾아온 바다 민족 네, 이런 애들한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그런 길로 가는 게 이제 히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중에 하투샤가 발굴이 되고 거기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해서 보니까 이거 그냥 바빌로니아랑 똑같은데?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거를 거의 다 모방하고 차용을 해요. 네, 히타이트의 건축물은 바빌로니아 양식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고요. 네, 쐐기 문자도 바빌론의 글자를 그대로 썼고 예, 문학, 예술, 종교, 그러니까 신들도 다 같아요. 예, 함무라비 법 유명하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함무라비 법전 우리 봤잖아요. 그 법의 그 강도가 어때요? 엄청 엄청 세죠. 높죠. 예, 뭐 하면 그냥 죽여라. 뭐 하면 그냥 죽여라. 도둑질했어? 손 잘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후덜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높아요. 예, 그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잔혹했는데 하여간 그 바빌로니아 문화는 일단 거의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때요? 너무 잔혹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완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저기 해서 뭐 손을 다쳤어요. 그러면 제 손 잘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돈으로 좀 보상해줘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쵸? 네. 누가 이렇게 해서 상해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나도 같은 상해를 입히나요? 그게 아니라 피해 보상금 주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식으로 법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요 히타이트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동해보복은 아니고 동해 현금으로 받는. 그렇죠. 물질로 대신. 그러니까 좀 이제 눈을 뜬 거죠. 동해보복의 원칙을 적용하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죽을 그렇잖아요. 맛이겠구나. 네, 그렇죠.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들이 썼던 이제 그 투구래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런 헬멧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요 투구가 히타이트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고대 사람들이 요 투구만 보고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오줌을 지렸어요. 네,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저기 철로 돼 있어요. 구리로 돼 있어요. 네, 뭐라고요? 저기 철로 돼 있어요. 네, 철이에요. 철, 강철.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청동으로 된 거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뚫, 튀가고 튀게 나가. 안 뚫려요. 그렇죠? 뭔가 큰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뚫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방어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무기도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페니키아로 넘어가 볼게요.
페니키아는 이게 히타이트는 왕국의 이름이 그냥 히타이트잖아요. 그쵸? 네. 페니키아 민족은 페니키아 왕국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죠? 없어요. 땡. 얘네는 페니키아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엄마죠. 어머니의 그 출신지가 수로 보니게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복음서에 나옵니다. 거기서 수로 보니게 할 때 보니게가 페니키아를 한자식으로 읽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리아 계열과 페니키아 계열의 그 혼혈이죠. 그쵸? 예, 시리아 인종과 페니키아 인종의 혼혈로 나온 출신이다. 그거를 이제 한자로 써서 수로보니게라고 하거든요. 자, 어쨌건 그 페니키아 이제 민족이 돼요. 그럼 이 페니키아 민족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냐면요. 기록상으로 이게 알려진 게 전혀 없다고 해요. 예,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고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여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민족들이 생겨나서 멀리 멀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얘네들의 기원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페니키아 민족의 민족이 이제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제 출발지예요. 우리가 모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미모자의 성성자.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들이 퍼져나간 그 모성이라고 있는데 그 모성이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예요. 근데 이 두론과 시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 나오나 하고 성경에 쭉 보니까 함의 손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함족이 그쵸? 거기고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동하던 함족 중에 그 일부가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생겨난 그런 민족이 페니키아 민족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전에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그 경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함족의 한 부류가 이렇게 터키로 들어와가지고 야벳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벳 족속이 거기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이게 다 어느 정도는 추적이 되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페니키아 민족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나온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세운 도시가 두로하고 시돈이었다는 거는 결국 함의 손자겠죠. 그쵸? 그들이 그쪽 계열이 거기로 와서 세웠기 때문에 함족의 한 부류로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페니키아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 히타이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싸우고. 히타이트, 네, 그쵸. 히타이트 사람들 하면 기본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쵸? 네, 싸워서 먹고 삽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싸워서 먹고 살았을까요? 무역. 아니요. 네, 아니에요. 네,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랬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기도 이게 지형의 영향이 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시돈하고 티레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되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요게 해안가 요만큼은 그래도 평지예요. 나름 네. 해안 평지 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좋아요.
근데 여기를 건너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려면은 여기에 이따만한 산이 막 가로막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세력을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세력을 넓히려거나 한다고 해도 오른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자연 반격으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해안가 도시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갈까요? 무역하기. 바다로 나가겠죠. 바다로 나가서 이집트와 교류하고 에게의 문명과 교류하고 히타이트와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됐겠죠. 그쵸? 요런 애들이 페니키아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리스 민족처럼 그리스도 산악 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무역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페니키아 민족도 기본적으로 무역으로 바다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서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이나 항해술이 발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저쪽에 그 스웨덴 뭐 이런 데까지 갔다는 얘기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 놀랍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가요. 동아프리카면 쭉 가서 이쪽으로 꺾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또 다른 지도가 있어요. 여기 다 안 나오는데, 지금은 동아프리카 가려면은 여기에 그 수에즈 운하라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가, 네, 일본. 이집트가 운하를 파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 동아프리카 바로 나오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옛날엔 이런 운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중해 전체를 가로질러 갑니다. 자, 여기로 나오죠. 그 다음 어떻게 돼? 뺑 도는 거예요. 지브롤터예요. 네, 네, 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동아프리카가 옛날에 금으로 유명한 산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금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네. 이게 왜 그렇게 많으냐? 동아프리카에서 나는 금이 나일강 타고 여기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이집트로 그냥 가면 안 돼요. 걸어서 가면 안 돼요. 그럼 이집트가 중간에서 많은 폭리를 취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아프리카 금의 산지랑 직접 거래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돌아서 여기까지 가서 거래를 하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 몇십 일씩 걸리겠습니까? 몇십 일이 뭐예요? 1, 2년 이상 걸리죠. 그런데도 기꺼이 할 만큼의 그 조선술과 항해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동아프리카도 도는데 위쪽으로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리스 애들도 저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갔잖아요. 그쵸? 네. 얘네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쪽은 당연히 가시죠. 얘네도 갑니다. 예, 손쉽게 갑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영국이 예로부터 양모로 유명한 데거든요. 예,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쭉 가로질러 가서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영국의 양모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모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다시 팔면 어떨까요? 다시 좋겠죠. 팔면 네. 더 비싸게 팔면 네, 이-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저쪽 그 북유럽 쪽에 이렇게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이 시세가 비싸거든요. 그럼 근데 동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금을 싣고 와요. 꼭 여기 안 들러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영국에 가가지고 그 금을 양모로 바꿉니다. 엄청 많이 오겠죠. 또 가져와서 여기서 팝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역하면은 수지가 많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래도 동아프리카까지 갈 만큼의 수익은 있게. 네,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더 좋은 그 아이템을 하나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줏빛 천이에요. 자줏빛 천. 들어봤어요? 자줏빛 원단. 그 옛날에 조선 왕들 그 자주 비슷한 그냥 빨간색에 가깝고요. 그, 실제로 그 거의 이런 색이거든요. 거의 요런, 아이고, 넘어갔다. 거의 요런 색에 가까운 그 아. 천 들어봤어요? 네. 네, 요게 황제의 색깔이거든요. 로마 황제의 색깔. 자, 근데 요거를 여기서 사실상 독점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고가였는데요. 왜 고가냐라고 하면은, 자, 오늘날에는 염료를 만들어내려면 화학 공장에서 막 이렇게 하면 쉽게 만들어내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런 화학 공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를 어디서 다 채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연에서 원초적. 맞아요. 자연에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염료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는 좀 쉽겠죠. 그쵸? 네. 자, 근데 이 자줏빛 색깔을 아는 이게 자줏빛이라고 말해야 돼. 이게 좀 거의 붉은 좀 짙은 저기 그 보라에 가까운데 자, 하여간 이거는 이 당대에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요. 아. 자, 뿔소라라고 하는 그 소라가 있대요. 근데 요거를 잡아가지고 부숩니다. 부수면은 그 안에 있는 소라한테서 조그만한 그런 어떤 그 액체가 나온대요. 이 자줏빛 색깔에. 아. 네, 그러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천을 염색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조금 나오냐면은 여기 50제곱센티미터라고 나오죠. 그쵸? 네. 50제곱센티면은 가로 50, 세로 50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50제곱센티면은 대략 7cm 정도예요. 그쵸? 왜요? 77에 49잖아요. 아니, 그쵸? 아, 예, 그러면 가로 세로가 거의 7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요 정도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조금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요거 염색하는데 뿔소라가 몇 마리 필요하다고요? 만마리. 10,000마리 정도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황제가 두르는 이런 그 토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 토가 하나를 다 그 색으로 염색하려면 어떨까요? 한 100, 한 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옷은 그러니까 그 황제나 뭐 그런 사람들 외에는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옷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 겉옷을 삼거든요. 근데 자, 그걸로 만들려면 한 몇억 마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원단을 만들어서 갖다 판다. 어떨까요?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어마어마했겠죠, 그쵸? 야,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왜 똘소라가 거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 근데 하필이면 뿔소라가 요 주변에서만 풍부하게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에서 우리 뿔소라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거 봤어요. 네, 네, 알아요. 네, 요런 애를 이렇게 쿵쿵쿵쿵쿵 부시면은 이제 뽀개지면서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그렇게 무역도 많이 했지만 뭐예요? 최고가 아이템도 하나 갖고 있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줏빛 원단 하나 이렇게 갖고 다른 데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막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백지 어음을 하나 갖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 백지수표. 네, 백지수표, 그쵸? 백지수표 하나 갖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유력 귀족들, 그리고 황제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그리고 옷 한 벌만 입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금을 보따리로 싸들고 와서 그거 하나 바꿔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윤과 폭리를 취해도 되겠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번성한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 그을 모성으로 하는 페니키아 민족이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